자, 유리함수라 하면 말 그대로 유리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든 거죠. 됐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라 하면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이 fx식이 뭐라고요? 유리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 유리함수. 다항식을 가지고 만든 함수, 다항함수. 그죠? 그러면 유리함수가 있어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2분의 3 예시입니다. 자, 우리는 분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모는 0이 아니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수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 분수 형태가 나왔으면 분모가 절대 0이 아니다. 0이 아니어야지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분모에 0을 절대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0이 도는 조건은 식을 쓰자마자 당연히 그 말은 붙어 있는 거야. 이 식을 쓰자마자 x는 2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x는 2를 넣으면 안 될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x는 2가 아닙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물론 범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x의 값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정의역이 되겠네요. 정의역은 집합으로 표현되겠죠. x바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가 0이 안 됐죠? 분모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몇 분의 3은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겠죠. 몇 분의 3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전체는 y도 여기서 y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분모는 0이 아니다. 분수꼴은 분수 형태는 0이 아니다. 이겁니다. 됐어요? 현재 여기에 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상수로 있는 형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x-3 x-2분의 x-3 이렇게 나와버리면 x에다 3을 넣으면 0이 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상수가 된 것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모는 0이 아니다. 분수 형태는 0이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요. 자, x는 2가 아니라는 것은 정의역에 영향을 미칠 거고 y는 지금 전체가 0이 아니라는 것은 공역에 치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나요? 그래서 주의사항 한 가지.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선생님 저번에 번분수 여러 번분수 들어본 적 있죠?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는 형태가 번분수예요. 번분수는 식이 이리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적어지면 여기서 분모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분모는 일단 번분수는 가장 긴 분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가 분모, 얘가 분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1-x분의 2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x는 2가 되면 안 되고요. 다시 분수 안으로 들어왔더니 분수가 또 있죠. 분수가 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분수 형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모가 0이 아니다는 것을 일단 얘기해주고 가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분모 분자의 x를 곱할 수 있겠죠. 분모 분자의 같은 수나 식을 곱할 수 있으니까 x-2 해서 3x 이렇게 나오겠죠.
식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분모는 0이 안 되면 x는 2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x는 2가 아니라 있긴 하지만 요것이 빠져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꼭 첫 번째 식에서 정의역을 골라야 된다. 바꾼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은 첫 식에서 구한다. 아무런 변화 없을 때 첫 번째 주어진 식에서 정의역을 구해야 됩니다. 바꾸고 나서는 식이 달라지니까 정의역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생각 자체가. 정의역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래서 분수식은 이 첫 번째 식에서 분모를 따져줘야 돼요. 분모가 0이 절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 우리는 식을 적었습니다. y는 x분의 a라 나왔는데 주로 최근 보통 선생님은 a 대신에 보통은 k를 많이 씁니다. k로 바꿔버리세요. 얘도 k. 그래서 k는 0이 아니어야 돼요. k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뭐 당연하게 k가 0이 되면 뭐 이 자체가 0이니까. 그렇지? k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당연한 말이고 이 식의 형태를 보통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가장 중요한 형태 원형이라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형태 원형. 조금 전에 했듯이 뭘 생각해야 되냐? 첫 번째 생각할 거. 분수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첫 번째 생각할 거는 뭐야? 분모가 0이 아니다. 분수가 0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x가 0이 아니고요. x분의 k가 0이 아니니까 y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x분의 k가 0이 아니니까요. y가 x분의 k니까요. y가 0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 정의역이 나왔고요.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물론 어떤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적은 책도 있어요. x바 x는 0이 아니다. 이렇게만 적어준 책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가 생략된 책도 있어요. 공역. 공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자, 우리가 보통 수를 다 집어넣는데 어떤 한 값만 빠지게 되면 수익선을 그릴 때 이런 생각이죠. 수익선 그릴 때 이렇게 빵꾸난 거죠. 비어있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수익선이.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만약 빠졌으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빵꾸가 났다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얘가 아닌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래프.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 x가 0이 아니죠. y가 0이 아니죠. 여기에서 그러면 x는 0은 뭐냐? y는 뭐냐? y는 0. 이게 있겠죠. x가 0이 빠졌다는 것은 x는 0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얘가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 부릅니다. 좀 이따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점근선이면 점점 근접하게 만드는 선이란 말이야. 이 선으로 계속 가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a가 여기서 a가 아니라 k네요.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k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 k가 양수라는 말은 여기가 이 k가 양수란 말이죠.
뭐 x분의 2 이 말이죠. k가 음수란 것은 k가 x분의 마이너스 2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양수일 때는 k가 양수일 때는 현재 얘는 x축 y축 그러고 보니까 x는 0이 있네. x는 0. 점근선 x는 0. x는 0은 뭡니까? x는 0은 y축입니다. y는 0은 x축이에요. x는 0, y축, y는 0, x축이에요. 이 값이 어떤다고? 될 수 없다고 했죠. 될 수 없으니까 점근선이 됐다. 이 말은 이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 선들이 뭐가 된다?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 된다겠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k가 양수이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2 같은 거죠. 중학교 때 우리 반비례 그래프 본 적 있죠? 반비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오고요.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상 k가 양수이면 1, 3, 4분면 쪽, k가 음수이면 2, 4, 4분면 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점, 이 점이 쌤은 유리함수라 생각되는, 유리함수에서 생각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래프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만 보고 있으면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유리함수의 포인트는 여기 현재로서는 이 문제 원형에서는 0,0이에요. 점근선 x는 0, y는 0. 점근선 x는 0, y는 0이 만나는 두 점근선이 만나는 점. 포인트. 유리함수 포인트 말하면 이 점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포인트가 뭐냐?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함수는 그릴 때, 다음에 선생님이 그릴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것만 그려놓고 끝날 거야. 이 점근선의 교점 이것만 그려놓고 뭐 1, 3, 4분면 아니면 2, 4, 4분면이다 이거죠. 됐어요?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하면 x절편 구하고 y절편 구하면 좀 더 자세히 그려야죠. 이 정도 그리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얘기했습니다. 이 점 엄청 중요합니다. 됐어요? 세 번째. 좀 좁을 수 있으니까 너는 연결해서 붙일게요. 3번. 얘는 뭐가 있냐면 유리함수가 아주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첫 번째 0,0의 점대칭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얘기 안 했나요? 이 점이 포인트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했죠? 됐어요? 이 점은 점대칭에 대한 대칭의 중심이 되겠어요. 이렇게 길이 같다 이거죠? 이렇게 길이 같죠? 이거지? 이렇게 길이 같다고요? 대칭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칭성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선 하나 이렇게 포인트를 지난 직선을 긋게 되면 이쪽의 좌표와 이쪽의 좌표가 있겠죠? 이쪽의 좌표와 이쪽의 좌표가 가운데의 대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점의 x좌표의 합은 포인트의 x좌표 평균이 y좌표 평균도 포인트의 y좌표로 되겠어요. 점대칭의 특징. 됐습니까?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점대칭은 쌤이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해보고 두 번째는 선대칭입니다.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네, 선대칭이 된다. 현재 0,0이라는 것은 포인트니까 0,0일 거고 다른 그래프에서는 이 점만 달라지겠죠. 이 점. 그려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에 대칭이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 다시 그려볼까요? 요거의 대칭이죠. 얼추 비슷하게 대칭인 것 같죠? 지금은 뭐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다.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 현재 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있겠죠. 만나는 점 현재는 양수 그래프에 보시면 이 점이죠. 이 점이 꽤 중요한 점입니다. 이 점이 꽤 중요한 점이야.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밑에 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요 식은 뭡니까? 뭐가 보여? P, Q 보인가요? 아까 0,0 했죠? P, Q가 보이는 그래프 표준형이 되겠어요. 표준형이란 말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아주 쉬운 표현이야. 이 식만 보면 그래프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뭐가 보입니까 지금? 아까는 포인트가 0,0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였으니까 포인트가 뭘로 바뀌었다? P, Q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유리함수는 이제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야. 뭐 P, X는 P, Y는 Q. 얘는 점근선입니다. P, Q 기록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점근선의 교점 이거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면 이쪽이 그릴 거고 음수면 이렇게 2, 4, 3 이쪽이 그릴 거야. 평행이동 했으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P, Q에 점대칭이라 했죠.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뭐야? 선대칭이라 했죠. 선대칭. 아까는 0,0을 지나는 것은 포인트가 0,0이었고 현재는 포인트가 P, Q니까 P, Q를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 대칭축은 대칭이 되는 선대칭 선은 y는 뿔마 1 x p를 지나고 q를 지나는 선이네요. 그리고 요점 원형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요점 이 점 중요하겠죠? 어떻게 합니까? x는 k하고 y는 x하고 연립하면 되겠죠? x분의 k랑 x랑 연립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x는 x제곱이 루트 k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점의 좌표는 여가 0일 때 루트 k, 루트 k가 되겠어요. 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놓자. 루트 k, 루트 k.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가 루트 2k가 되겠죠. 1대1 루트 2.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것은 이 거리 얘는 좌표로 썼지만 얘가 0이니까 좌표로 쓸 수 있고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길이가 되겠네요. 길이가 루트 k, 길이가 루트 k, 길이가 루트 2k.
그래서 요 위치가 아주 많이 나오고 현재는 뭐가 보입니까? P, Q 보입니까? 이 P, Q가 뭐가 된다? 포인트가 되겠다 이거죠. 다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오늘 할 거. 3번. 부정 거 다른데요? 자, 얘는 5냐? x분의 k는 5냐?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것은 요 놈을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한 거.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분석까지 했습니다. 됐어요? 근데 유리함수는 보통 이렇게 된 게 현재 우리가 쓰는 분수함수의 유리함수의 원형이 되겠어요. 아, 미안합니다. 원형이 아니라 일반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이거야. 현재 우리가 말하는 유리함수 1차분의 1차야. 1차분의 1차. 1차분의 2차가 될 수도 있고 2차분의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분의 3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목자 반식은 우리는 안 배우고요. 일단 1차분의 1차 형태다. 차수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 모습하고 약간 다르죠. x분의 k 원형이고요. x-p분의 k. 차수가 분자가 지금 0차고 분모가 1차죠. 근데 요식은 표준형이고 요식은 일반형은 두 개가 같은 식입니다. 두 개 같은 식이야. 우리 A차 함수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일반형이었고 AX-P의 제곱 플러스 Q가 표준형이었어요. 얘랑 똑같은 식이야. 단지 얘를 이렇게 바꿨을 뿐이야. 얘를 바꿨을 뿐이야. 왜? 표준형을 쓰면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반형이 식에서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해석이 끝나면 다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 뭘로 바꿔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이거지. 그럼 표준형을 바꿀 때는 표준형 식하고 빗대가지고 비교를 해봐야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됐어요? 여기다 적어놓고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거야? 나는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꿀 거야. 바꾸려고 보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있지요. 첫 번째 의심. 뭐가 의심되죠? 일단 1차분의 1차니까 이렇게 몫을 뺐다 이 말이잖아요. 가분수니까. 됐어요? C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얘는 C가 있는데 얘는 C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소리는 우리는 1차분의 1차의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는 이 위치는 다 X로 작성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 위치는 뭘로 작성하자? X로 작성하자 이거야. 일반형은 그러지 않더라도 얘를 무조건 뭘로 맞춰라? 1로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그래프에 어떤 룰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얘를 1로 바꿔야겠죠. 얘를 어떻게 바꿔? 1로 바꾸면 C를 분모 분자에 나눕니다. X 플러스 C분의 D C분의 AX 플러스 C분의 B. 무슨 얘기 한지는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 바꾸냐요? 나중에 바꾸냐? 그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얘는 대분수식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가분수식이고요. 이 식이 대분수식이야. 오라 그래프를 유리함수를 분석을 하려면 다 뭘로 바꿔라? 대분수식으로 바꿔달라 이런 요구야. 그럼 요 식을 대분수 바꾸면 몫이 얼마입니까? 몫이 x하고 x만 신경 쓰면 되니까 몫이 c분의 a입니다. 몫은 c분의 a 플러스 남는 거 x 플러스 c분의 d를 여기다가 뭘 곱해서 c분의 a를 곱해야 되니까 ccab가 추가가 됐네요. ccab가 추가가 돼서 c분의 b 마이너스 c제곱 ad가 추가가 됐다 이거죠.
C분의 A, C제곱분의 AB. 맞겠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표준형에서 포인트가 P, Q가 있듯이 얘도 포인트가 있겠네요. 앞으로는 포인트를 P로 쓰겠습니다. 머리를 P.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 보입니까? P, Q? P, Q가 포인트라 있잖아. P하고 Q가 포인트라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부분, 얘가 0이 되는 부분, 얘가 0이 되는 부분, 얘가 0이 되는 부분이 점근선입니다.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다. 전체가 0이 될 수도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C분의 D하고 C분의 A는 현재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겠다 이 말인데, 얘를 원형에서도 알 수 있으면 굳이 바꾸지 않고도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바꿔야 돼. 근데 바꾸는 작업을 하려기 위해서는 요 점을 빨리 알아내야겠지. 마이너스 C분의 D라는 것은 얘가 0. 오케이. CX 플러스 D가 0이니까 X가 지금 마이너스 C분의 D. 쉽게 찾죠? 그럼 C분의 A는 어딨냐? C분의 A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C분의 B는 분모가 0이 되는 거고요. C분의 A는 뭐라고요? 나눈 몫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지? 연습. 이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얘를 뭐로 바꿔? 표준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y는 x 플러스 1 한번 쓰고 갈까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는 x 플러스 1 플러스 2 나가고 마이너스 1 이래 되겠네요. 어떤 그래프? 점근선의 포인트는 마이너스 1,2이고요. 음수 그래프죠. 마이너스 1,2가 포인트고 음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2 다시 뭐만 그릴 거야? 마이너스 1,2 점근선만 그릴 겁니다. 이 점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가 포인트고 음수 그래프죠. 최고차항 계수나 이런 특징이 되는 부가 음수 그래프라 합니다. 음수 그래프는 1, 3은 양수 그래프고 음수 그래프는 2, 4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거죠. 대칭적으로. 자, 혹시 여기서 뭐가 필요하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X축, Y축. 문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요 식이죠. Y는 2, X는 마이너스 1. 요게 점근선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Y는 2. 점근선을 방정식, 정의역, 치역. 정의역은 뭐야? 분모가 2에만 빠지면 되겠죠. 치역은 2에만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X바 X는 X가 마이너스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뭐만 안 나왔습니까? Y가 2만 안 나왔죠?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이제는 진짜 이제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를 그래프 식을 세우고 표준형을 바꾸고 그래프 그린 연습만 계속 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프에서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 포인트. 포인트가 보인다고 하면 우리는 식 바로 씁니다. y는 x-p분의 k 플러스 q. 포인트가 지금 2,1이에요. 미치 함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y는 2,1이니까 x-2 플러스 1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2,1. 그리고 여기다는 뭘 써? k1을 쓰겠죠. 2,1, 2,1 쓴 거야.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k는 어떻게 구합니까? 문제를 다 봤더니 이용하지 않은 점이네요. 0,1을 지난다. 0,2를 지난다. 2는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1이 되고 k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통분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일관성이 있는 애 얘를 지금 x에 1로 놨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고 c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얘도 K이고 얘도 K죠. 이유가 있겠지. 얘는 K이고 얘가 K일 때는 요 두 개의 그래프는 일치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똑같은 그래프야. 단지 얘는 포인트가 달라진 거죠. 평행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이 K 값이 똑같은 애들은 똑같은 그래프야. 위치만 달라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K 값이 중요합니다.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평행이동하여 겹쳐질 수 있는 것만 골라시오.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표준형으로 바꿔라고요. x-2 몫이 2이고요. 2x-4니까 플러스 1하면 맞나요?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3 3x 플러스 3이니까 2가 맞네요. 얘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고 2x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럼 얘는 특징이 얘는 1이고 얘는 2이고 얘는 2야. 그럼 두 개 그래프는 어째? 일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겹칠 수 있는 것은 골라라 하면은 결론적으로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얘기네요.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a,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대칭이라고 했죠. 그 기울기 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어딜 지나면서? 포인트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뭐만 찾아내면 돼 이거? 포인트만 찾아내면 되겠죠. 왜? 포인트를 찾고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두 개씩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는 식에서 아까 찾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보인가요? 얘가 0인 게 하나의 점근선, 요놈의 몫이 하나의 점근선. 점근선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1인 직선 1, x 플러스 2 플러스 1. 또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1을 지난다. x 플러스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서 우리는 a, b가 오케이. a는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분수함수에 대해서 좀 덜한 것이 있는데, 자, 현재 이 그래프는 지금 반비례 그래프죠. 반비례. K가 양수라면,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 K가 양수,
1, 4분면, 3, 4분면이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어떻게 그리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립니다. x의 값이 작은 수부터 큰 수로 가야 되니까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잖아? 감소하고 있다고요. 감소하고 있는데 계속 가지는 않고 0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아하, k가 양수일 때 감소함수야. k가 음수이면 증가하고 있네? 증가하고 있네? 아, 반비례니까 그런가 보군요. 해서 여기가 증가함수. 얘가 증가함수. 아, 얘가 증가함수, 얘가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어떤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려달라 이런 요구야.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려달라 이거야. 그럼 얘가 뭘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겠지.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정근線교점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이고 양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100% 정확한 그림은 아니고 이 정도 이렇게 모양이다 이 정도만 판단하는 거야. 여기에 축이 있으면 축을 그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왔다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플러스 2는 조금 더 많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러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좌표 나오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얼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러다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2니까 4분의 7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고 최대값은 당연히 이 값이고 최소값은 얘가 되겠다. 다시 말해서 최대값은 4분의 7이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1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유리함수를 자를 때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잘려요. 자, 이렇게는 안 잘립니다. 이렇게는 잘 안 잘려요. 왜? 정리 빠져 있어요? 알았어요? 자, 오늘은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 문제는 정의역이 2부터 4까지일 때 그래프하고 직선 정확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안 나왔다는 말은 얘를 정리를 하라 이 말이죠. 오라 얘는 뭐다? 정점이 지금 1,0 아하 얘는 1,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1,0을 지나는 직선이고 우리는 2부터 4까지 이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뭘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꾸고 x-3 목순 3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얘는 교점이 있으니까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야 돼요. 이쪽이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y절편을 구해볼게요. 요런 y절편 하면 0이네요. x에 때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0,0을 지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혹시 너무 안 맞으면 따로 그려야 됩니다. 다시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이 안 맞은 거야. 전면에 따지면 여기 점대칭이 되게 그려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때 바꿀게요. 자, 근데 2부터 4까지죠. 현재 여기는 1이고요. 2부터 4까지는 2는 요 정도 있고요. 4는 요 정도 있습니다. 2는 여기, 4는 여기.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어디만 얘기하자? 이쪽만 얘기하자 이거죠.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하고 범위 내의 그래프는 요거밖에 없죠. 요거. 이 그래프하고 y는 ax-x가 만난다 이 말이죠. ax-a는 1,0을 지나는 그래프야. 1,0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네.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저 빨간 선하고 어쩌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럼 이때 구하고 이때 기울기 구해서 등호는 범위 안에 다 있는 거죠. 다 있으니까 범위는 등호 다 들어간다. 이때 a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지금 좌표 계산을 해봐야겠네. 2,2를 집어넣으면 6 4,4를 집어넣으면 3 그래서 a가 3분의 3 1이 나왔고요. k가 3이니까 k가 얼마죠? k가 4죠. 3분의 3 기울기가 1이 나왔고 1분의 6에서 기울기가 6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a는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데 등호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프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범위 들어가니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저거 4,4 아니에요? 4, 오케이 4,4네요. 그러면 요값이 달라져야죠. 4,4니까 4,4하고 기울기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자, 9번 2보다 큰 데서 정의가 됐다. 2보다 큰 데에서 정의되는 함수로 봤으니 유리함수야. 다시 말해서 얘를 또 뭐도 바꿔? 표준형을 또 바꿉니다. 그러면 x-2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건 점근선의 교점이 2,1이고 x축, y축에 수선을 내려야 되니까 x축, y축부터 먼저 그릴게요. 그래프는 2,1이고 양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자, 2보다 큰 범위에서 하나니까 왼쪽은 안 그랬습니다. 여기 2보다 큰 범위에서 이 점이 지금 2,1 해서 여기 위에 있는 P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여기 P란 점에서 수선의 발 A, 수선의 발 B 라고 놓으면 PA, P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P의 X좌표, Y좌표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P좌표는 어떻게 놓는다? P좌표를 A를 집어넣으면 A-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 그래서 PA 플러스 PB는 PA 플러스 PB라는 애는 두 개를 더하면 되네요. A 플러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어서 본 듯한 느낌이야. 우리 명제 단어에서 산술기하네요. 산술기하. 최소값이니까. A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만들어? A-2로 만들어서 역수꼴을 만들면 산술기하가 상수로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까지 하면 딱 맞네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산술기하 쓰면 얘가 2보다 크게 나왔겠죠. 루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오늘 할 내용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과제를 내줄게요.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그래프의 평행이동,
점근선 대칭성 지나는 그래프 식 세우고 유리화프 성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몇 개야 그러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세 페이지 반밖에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역함성 활용 여기까지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좀 어려운 거 있고 역함산에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